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제목 추석에 동해안 일주 여행입니다. 올 추석에는 여행을 다녀오려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다. 열흘 전에 콘도도 예약을 하고 올해는 또 특별히 우리 윤경이도 오기로 했다. 윤경이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추석 하루 전에 와서 자기로 했었는데 그날 비가 어찌나 많이 왔는지 하루 종일 장대비가 퍼부었었다. 오후쯤 되니까 서울시가 물난리가 나고 지하와 저지대 지역에 모두 물난리를 만나 큰 피해가 있었다. 엄청난 재산과 피해가 많았고 서울 광화문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온수역, 오류역이 물이 침수돼서 지하철이 정지가 되고 우리 동네 성내천이 넘치고 하여간 뉴스를 보니까 수도 서울이 온통 침수를 당하고 특히 화곡동 쪽 인천 지역 피해가 더 심한 것 같다. 110년 만에 오는 일이라고 한다. 그 피해로 야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다. 시금치 한 단에 7,000원, 상추 한 근에 10,000원이나 한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단다. 그리하여 윤경이가 추석날 아침 9시경에 우리 집을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 오자마자 추석 명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내가 준비한 선물을 윤경이에게 주었다. 빨간색 손지갑, 또 티셔츠와 간단한 편지 한 장이었다. 지갑 안에다 현금 20만 원을 넣었다. 빨간색 지갑은 스위스 여행 가서 사온 지갑입니다. 그 아끼던 그 지갑을 이제 며느리에게 그 안에다가 빳빳한 돈 이제 20만 원을 넣어서 이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윤경이가 보고 어머니 감사하다며 기뻐한다. 현금 20만 원은 이번 여행할 때 간식비와 입장료, 톨게이트비 등으로 쓰라고 했다. 윤경이가 격리를 보는 것이다. 웬만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 메뉴를 적어보자면 육개장과 된장국, 떡국, 콩나물 비빔밥, 누룽지 끓여 먹으려고 가래떡, 불고기 등을 준비했었다. 11시쯤 출발을 했다. 춘천 가는 길로 홍천으로 강릉 파인 리조트 숙소를 향해서 큰아들이 운전을 하고 윤경이가 옆에 타고 난 뒤에 타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 가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내려서 사진도 찍고 천천히 갔어도 도착하니까 3시쯤 되었다. 짐 정리를 하고 불고기를 점심으로 먹으려고 오늘은 늦은 시간에 불고기로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낙산사에 갔습니다.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전수가 되었었는데 다시 말끔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낙산사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기분 좋게 골고루 다니면서 사진도 찍었으며 어쩌면 이렇게 좋은 장소에 사찰을 지었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어느 곳을 가도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장소였다. 숙소에 도착을 하는 8시경이었다. 약간 시장기도 있고 늦은 저녁으로 콩나물 밥을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방이 2개였다. 어떻게 잘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둘이서 재우면 애들이 혹시 불편해할 것도 같고 방 1개는 옷방으로 쓰기로 하고
큰 방 한 칸에서 다 함께 자기로 했다. 순서는 큰아들 자고 그 옆에 윤경이 자고 그 옆에 내가 자고. 나란히 자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자리가 떠서 그런지 고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에 애들에게 잘 잤느냐고 하니까 모두가 고난 잠을 못 잤다고 한다. 난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산책을 갔다. 저는 새벽 운동을 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꼭 운동을 합니다. 그곳은 마땅히 산책 갈 곳도 없었다. 그냥 동네를 1시간 정도 걸었다. 혼자서 걷다 보니 어느 아저씨도 혼자서 운동을 나오셨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여행 오셨느냐고 말을 건네니까 그분은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신다. 서울에서 25년 동안 현대건설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다. 난 이곳 여행이 좋은 곳을 여행을 왔는데 좋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말을 했다. 영화 촬영소와 무슨 전망대를 추천해 준다.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아저씨가 추천을 해준 전망대를 가봤다. 방파제가 있고 횟집만 많이 있었다. 어제 가본 낙산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시시한 곳이었다. 사진만 몇 번 찍고 설악산으로 갔다. 강원도 하면 설악산이 아니던가. 가보니까 역시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표를 끊으니까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단다. 우리는 막간을 이용해서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면서 관광을 즐겼다. 케이블카 시간에 맞추어서 되돌아 나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니 역시 경치가 우리나라 최고였다. 나는 그곳을 첫 번째 가보는 곳이다. 큰아들 유치원 때 가보고 큰아들 유치원 때 가족 여행으로 함께 가보고 그때 이제 오랜만에 가본 장소였습니다. 윤경이는 처음이라고 한다. 처음 와본 두 애들은 감탄사를 연발한다. 산에서 내려오니 3시쯤 되었다.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정동진을 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설악산 입구에서 취사도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금지였다.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적당한 장소 있으면 먹기로 하고 정동진을 향해 출발을 했다. 오다가 바다가 보이는 다리 위에서 먹기로 하고 차에서 내려서 떡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어찌나 잘들 먹던지. 그곳은 옛날에 동생과도 여행 와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은 장소였다. 정동진에 도착을 하니까 7시였다. 오후 7시. 가자마자 정동진역 앞에 바다가 보이는 집 숙소를 예약을 했다. 짐도 풀지 않고 정동진 역전과 주변 바다를 구경을 했다. 정동진역도 옛날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입장료를 500원씩을 받고 있었다. 8시경에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푸니 정말 난감했다. 방은 하나고 취사 시설은 없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였다. 점심에 떡국을 잘 먹어서 그런지 모두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서 가래떡을 찌고 야채 부침을 하고 부침개 양념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또 가져간 막걸리를 먹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즐겼다.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말하길 얘들아 너희들 보니까 정말 다정한 것 같더라. 모습이 보기 좋다. 나이는 동갑이라고 해도 서로 존칭어를 쓰는 모습이 좋고 저는 나이가 동갑 우리 아들은 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이라고 말을 함부로
놔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타일렀습니다. 윤경아, 너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니? 하고 물었다. 윤경이가 말하길 준혁 씨는 마음도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많이 배려를 해주고 이해도 잘해주고 라고 말을 한다. 우리 준혁이는 윤경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 하고 물어봤다. 윤경이를 만나면 모든 대화를 해도 마음 편하게 상대가 다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를 해줘서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얘들아, 정말 이번 여행 우리 잘 왔다. 너희들이 잘 지내니까 엄마가 보기에 정말 좋고 기분도 정말 좋다. 우리는 서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밤 10시경 난 피곤해서 잔다고 하니까 애들은 나가서 밤바다 구경을 한다면서 둘이서 나간다고 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난 고난잠을 잤다. 아침 일찍 해 뜨는 걸 봐야 한다고 5시 반에 모두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우리 모두는 행복한 마음으로 해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 빌었다. 우리 아들과 윤경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기원을 했다. 숙소로 돌아와 밥을 하고 또 우리 큰아들이 라면을 먹자고 해서 라면에 밥을 말아서 아침을 먹고 정동진 카페리오로 관광을 갔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올 때마다 정말 더 좋아진다. 전망 좋은 곳마다 사진 촬영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조각과 꽃 촬영 장소를 잘 만들어 놓았다. 그전에는 그냥 카페리로 해서 차도 마시면서 카페리오에서 그 배 있잖아요. 호텔 배. 차를 마시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입장이 5,000원씩을 받고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놨다. 우리는 11시경에 내려와서 환선굴을 찾아 환선굴로 출발을 했다. 정동진에서 환선굴까지 2시간이 걸렸다.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고 도착을 하니 1시경이었다. 그곳에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왔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관광 문화가 바뀌고 발달해서 우리 국민들도 명절에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온다는 걸 실감했다. 표를 끊고 환선촌에 가보니 환선굴에 가보니 석순이 하나도 없다. 그 굴에 자라나온 그 석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환선굴을 한 3번째였습니다. 방문이. 모든 시설을 다시 하고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케이블카도 설치해 놓고 석순이 왜 하나도 없냐고 물으니까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전부 훼손되었다고 한다.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네. 난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많은 석순이 굴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부 훼손이 되었는지 자연의 위력 앞에 절로 겸손해진다. 환선굴 애들은 처음 와봤다며 탄성을 질러댄다. 나는 옛날만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었다. 이상 야릇한 신비한 석순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서운했다. 관광을 다 즐기고 내려오니까 3시쯤 되었다. 애들이 점심을 사서 먹자고 해서 그곳에 식당에 가서 먹는데 나는 산채 비빔밥, 우리 윤경이는 묵밥, 우리 아들은 파전을 시켰다. 배도 고프고 서로 메뉴가 다른 것이라서 서로 자기 것이 맛있다고 하며 드셔보세요, 먹어보세요 하면서 재미있게 식사를 하니까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지 어느 관광객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점심 먹고 아들이 피곤하다면서 서울 갈 때는 엄마가 운전을 하라고 하기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4시에 출발해서 오면서도 얼마나 재밌게 차 안에서 왔는지 코미디언 전종철 간증도 듣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기를 했다. 아들도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았던지 윤경이가 있어서 그랬을까? 말도 잘하고 노래도 아주 잘한다. 윤경이도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아주 잘한다. 아들이랑 듀엣으로 노래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다. 윤경이 목소리가 맑고 깨끗했다. 목감 휴게소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거기서부터 아들이 운전을 하면서 역곡에 도착을 하니까 10시, 집에 오니까 11시였다. 몸은 너무 힘들었어도 이번 여행은 참으로 행복했으며 뜻이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들과 윤경이도 뜻을 같이 했으며 행복한 추억 여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 후 2주 후에 윤경이가 그때 사진 찍은 것을 현상을 해서 새 앨범에 꽂아 우리 아들 편에 보내줬는데 그때 윤경이 마음씨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에서 그 핸드폰으로 찍은 그 사진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앨범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쁘게 다 꽂아서 아들 편에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난 그 앨범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보니 너무너무 좋고 그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기뻤습니다. 어저께는 윤경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다. 상견례를 하자는 것이다. 윤경이 엄마도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 모든 것을 우리 쪽 편리대로 하라고 약속을 잡으라는 것이다. 애들 사주를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한다. 사주를 딸이니까 가서 사주를 보셨나 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거 일치 안 봤는데 안사돈이 사주를 보니까 둘이 천생연분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래요. 아주 잘 살 거라고 하더래요. 우리는 서로 부모 입장이고 보니 서로 감사하면서 좋아했다. 윤경이 엄마 말이 애들 결혼하면 우리도 친구처럼 형제처럼 잘 지내자고 한다. 황토방을 한 칸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등 지지고 가라고 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맙고 정이 같다. 결혼식을 정월달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상견례 날짜를 11월 28일 날로 정했다. 일요일날 5시로 약속을 했다. 통화 후 정말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동안 나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우리 큰아들 색식감을 놓고 기도를 했던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2010년 1월 17일 결혼해서 천생연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게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린이 뮤지컬 배우로 아주 조금 유명한 편입니다.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다음은 2010년을 보내면서 오늘이 올해가 마지막 날이다. 어제는 우리 큰아들 회사 회식이 있다고 집에 오지 않았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아침 일찍 일어나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지나온 날들은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혼자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내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게 다 훈련인 것이다. 우리 아들도 2월이면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큰 일을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넘어가는 걸 보니 감사할 따름이다. 방 얻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그 문제도 윤경이가 3천만 원 보태고 그렇게 해서 1억짜리 집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일을 치르면서 우리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우리 아들은 나랑 우리 남편이 남편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 아빠는 나랑 20년을 살면서 자기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저축을 못하고 살던 사람인데 우리 애들 아빠는 자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머니가 빈 주머니가 돼야 집에를 들어왔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돈 쓰느라고 집에를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애들 아빠인데 우리 아들은 한 8천만 원을 저축을 했더라고요. 결혼까지. 직장 생활 하자마자 이제 월급 다 가지고 이제 저축을 그렇게 하고 이제 먹고 자는 거는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그렇게 저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 아빠의 아들이 맞는지 다시 보고 이렇게 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장가를 가는 것이다. 우리 작은 아들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감사한 뿐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상혁이가 동생 아들입니다. 10월 달에 장가를 갔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장가를 가는 바람에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었다. 20대 후반에 장가를 간 거예요. 우리 동생 아들이. 색씨는 같은 교회 아가씨라고 한다. 상혁이보다 2살이 위이고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내는 누나였다고 하는데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신부도 미모가 있고 신실하고 싹싹해서 이쁘다. 색시가 아주 이쁩니다. 우리 상이는 프랑스 남자랑 아주 열애 중이다. 프레드도 성실한 젊은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2주 전인가 현정이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 현정이는 우리 언니의 딸입니다. 스위스 남자랑 결혼한. 내가 언니 폰으로 현정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언니의 전화가 온다. 고맙다고. 우리 언니는 꼭 철이 없는 애들 같으다.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없다가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서 다가오곤 한다. 며칠 후에 현정이가 부천 막내 이모 집에 있다고 감기도 걸리고 했다면서 날 보고 부천으로 오셨으면 하는 전화가 왔기에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동생 집을 방문했다. 몇 년 만에 보는 알리완과 현정이를 보니 반가운 마음뿐이다. 함께 둘러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현정이도 외국 생활하면서 있었던 사람 사는 이야기며 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재미있는 대화였고 수다였다. 현정이 편에서는 모두가 향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정이 엄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현정이 엄마면서 이제 우리 언니가 됩니다. 현정이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가락동 이모와의 문제를 놓고 많은 번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한다. 올 1월 달에 양재 리조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며 옛날에 너희 엄마와 의상실을 할 때 있었던 상처들을 대충 이야기를 했다. 우리 조카딸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지요. 제가 언니랑 같이 의상실 하면서 그 언니한테 제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현정이한테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많다. 이 상처를 해결을 해줘야 내가 죽어도 내가 눈을 감고 죽는데 너네 엄마는 이때까지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도 나한테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늘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의상실을 할 때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대충 이야기를 했다. 현정이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면서 이모가 엄마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면서 공감을 한다. 현정이 하는 말, 이모, 난 그런 고통과 불편을 30년 동안 당했어요. 한다. 딸한테도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성격이 그렇지요. 우리 언니는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타고난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딸도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찌나 공부하라고 들들 볶는지 그냥 늘 감시를 해서 아주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다가도 엄마가 그렇게 들들 볶고 뭐 그냥 하다가도 책을 덮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서 외국으로 갔다고 한다. 우리 엄마는 절대로 미안하다, 용서해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런 절대로 안 하셔요 한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모는 내색도 안 하고 여태까지 엄마를 지금까지 만나고 살았어요 한다. 이모, 나도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푹 쉬고 가고 싶은데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왔다 간다고 한다. 지금도 막내 이모 집에서 이틀 밤을 자는 것이 엄마는 불만을 한다는 것이다. 모처럼 한국에 왔으면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계속 밖으로 도니까 큰 불만을 하신다고 한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제 이모네 집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조카딸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난리가 난 거지요. 왜 한국에 왔으면 엄마랑 같이 있지 왜 이모네 집에 가고 그러느냐고. 자랄 때 엄마와 정이 안 들어서 지금도 엄마랑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한다. 한 번은 현정이가 엄마랑 너무 생각이 안 맞아서 엄마 심리치료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심리치료를 해야 하냐며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우리 엄마는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산다고 한다. 언니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그냥 무조건 자기 말이 법이라고만 한다.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이다. 그래도 현정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작은아마 속이 후련했다. 현정이 애기 문제도 알리완이 아이 갖는 것을 꺼려해서 그날 아침에도 상희와 프레드와 함께 의논을 했었는데 현정이가 서럽게 울더라고 한다. 종진이 셋째는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종진이는 저 아들입니다. 아들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얼마나 사치가 심하고 그냥 명품 아니면 걸치지도 않고 들고 다니지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를 받습니다. 우리 언니보다
우리 언니보다 한 수가 위에요 글쎄. 7, 8개월에 종진이 색씨는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명품 가방이 8개나 있더라고 한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제 우리 현정이는 자기 오빠네 집이니까 오빠네 집을 가보겠지요. 가서 슬쩍 보니까 그냥 온 천지 다 명품이더랍니다. 종진이는 머슴처럼 일만 하고 올케는 사치로 매일 돈을 써제끼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고 한다. 나중에는 현정이가 엄마를 대신해서 이모한테 사과한다면서 하는 말, 이모, 우리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빌을게요 한다. 우리는 말없이 그냥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동생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 먹고 서울로 왔다.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조카가 그래도 자기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는 그래도 조금 마음은 풀렸는데 그 언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 변하지 않는 타고난 성품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